네, 차별금지법 혹은 뭐 혐오금지법 뭐 등등.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혐오금지법이라는 건 이 앞에 쓰인 단어가 참 웃기죠. 차별과 혐오. 여기다가 아무거나 붙일 수 있어요. 욕금지법, 성질내기 금지법, 이런 거죠. 예. 그 1980년 이후부터 유엔에서 그 국가 간의 그 안보, 휴먼 세큐리티, 그러니까 국가 간의 안보를 얘기하다가 1980년대부터 개인의 안보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유엔이. 유엔이 미쳤나요? 예, 국가 간 조율하는 그 조직이 어떻게 개인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항목을 말해요. 휴먼 세큐리티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그 인권을 직접 주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 하여금 주도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유엔이 시키는 대로 국가는 인권을 좌지우지 위에서 내리 찍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행정법에 따라서 일을 만드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그 뭐 이익 문제라든가 어떤 상해 문제라든가 하물며 살인까지 이 문제는 원래가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 인권 저기 민사로 중심으로 했거든요. 민사. 예. 민사였습니다. 예. 공법이 이거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공법이 민사로 이제 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1800년 초, 1803년인가 그렇죠. 그 나폴레옹 헌법이 나폴레옹이 공법과 사법 두 개를 만들어 갖고 그 사이에 교차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이제 마구 그 당시는 마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간섭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민법 이외의 공법을 마치고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 만들어 놓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한국도 저기 그 박정희 이후로부터 공법이 민법보다 좀 더 세게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법이 세고 공법이 약하잖아요. 근데 1980년대 유엔은 전 세계 국가한테 인권 문제를 공법으로 강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갖다가 인간 생활 곳곳에다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침 뱉기 금지라든가 휴지 버리는 거 금지라든가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공법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마구마구 공법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행사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전 세계 국가한테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유엔이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그 인간 안보라고 하는 법, 다시 말해서 국가가 인권에 간섭해가지고 인권을 이끌어가면 국가의 권위가 사니까 너희들한테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유엔의 권고사항이에요.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법을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 개인 간 일에 대하여.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야. 4세기로 돌아갔어요. 300년대로 돌아갔다고.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부부간에 성관계까지 모두 다 간섭을 했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았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법이고, 민주주의에도 반대되는 법이며 자유주의에도 반대되는 것이고 공화주의에도 반대되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불법을, 헌법을 어겨가면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으쌰 왜? 자기네 권력 부리면 참 좋거든요. 지나간 사람 왼쪽으로 지나가라, 오른쪽으로 지나가라, 뭐 하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은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 정책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조선시대 때도 공화 정책이 상당히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개인 생활에 국가가 계속 간섭하는 거.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혐오금지법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와 사회 유지에 해를 끼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언은 길었고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죠. 그 1980년대가 되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데이비드 어빙이라든가 또 뭐 포리송 같은 로베르 포리송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뭐 그 독일에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캐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른스트 준델, 에른스트인가, 준델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나서 아주 게다가 또 자료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 그러니까 그 유대 단체들이 그 유대인 학살을 계속 유지를 해야 했던 그 유대 단체들이 아주 그냥 겁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자료가 너무너무 철두철미해. 뭐 가스실이 있었니 없었니, 가스로 사람을 죽이네, 뭐 죽일 수 있었네 없었네, 가스의 성분이 무엇이며 또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뭐 증거 자료가 어떠며 저쩌며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문화 단체 중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안티 디페메이션 리그, 한국말로 치면은 반유대인 명예훼손 연맹이에요. 이 연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 법대 학생 논문 경시대회를 열어요. 1988년에 열어서 조셉 리바코프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캘리포니아 출신일 거예요. 대학원생이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을 받아서 $1,500를 챙기게 되는데 그 법대 학생 논문 경시대의 그 주제가 말이에요. 그 헤이트거든요. 증오. 애초부터 논제를 딱 정해놨어. 그리고 어떤 것이 대상을 받을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조셉 리바코프의 그 논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논문도 아니죠. 그냥 리포트인데, 말도 폭력적이면 범죄고, 의심에 찬 말, 불화를 유발할 말, 미워하는 말도 폭력이다. 양심의 자유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법을 공부한 애인지 모르겠어요. 폭력이냐 아니냐는 듣는 사람 기준이다. 이것도 미친 소리죠. 이거 완전 깡패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셉 리바코프가, 얘가 유대인인데, 그 ADL, Anti Defamation League가 그냥 갖다 준 것 같다가 그냥 줄줄줄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셉 리바코프는, 그 대학원생으로서, 변호사 최종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6번을 도전을 계속 갱신하다 결국은 6번 모두 탈락하고 변호사 자격이 2010년에 박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없는 애요, 얘가. 조세 리바코프라는 애가 그 별의 법도 몰라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리바코프 당신이 그 말도 폭력이면 범죄고, 의심에 찬 말, 불화를 유발할 말, 미워하는 말도 폭력이고, 폭력이 아니냐는 듣는 사람 기준이다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증오금지법의 그 중요한 그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신 논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엉터리다 그랬습니다. 솔직하긴 하죠. 뭐 자기도 뭐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뭐 다 변호사 그 자격갱신 떨어지고 뭐 그리고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아무튼 간에 1988년 논문 경시대회가 끝난 다음 2년도 안 돼갖고 증오금지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본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언어에 간섭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증오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오금지법이 말이에요, ADL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변증법인데요. 유대인들은 변증법을 평생 자기네들의 삶의 철학으로 알고 살잖아요. 증오금지법을 일단 뿌려놓고 그 위에 다시 뭘 만드냐면 홀로코스트 디나이얼 로우를 만들어요. 홀로코스트 디나이얼 로우, 한국말로 유대인 학살 언급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 만들려고 증오금지법을 미리 그 밑밥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 서구 정부하고 뭐 약간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이게 뭐 좋은 줄 알고 말이에요.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불나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 18개 국가가 증오금지법을 밑밥으로 깔아놓은 유대인 학살 언급금지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최근에 미국은 지네가 만들어 놓은 제정을 시켜놓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 학살 금지법, 유대인 학살 언급 금지법을 만들었어. 제정을 하게 돼요. 나중에 2000년대. 지금까지도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북유럽 요 지역은 말이에요. 유대인 학살 언급 금지법 너무나 속보이고 말 그대로 법이라고 보기에는 한 국가가 받아들여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속내가 드러나고 또 저질이잖아요. 저질. 증오 금지법 자체가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반헌법적인 저질법인데 유대인 학살 역사를 공부하지 말라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나라의 법으로 세웁니까? 쪽팔리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영국하고 북유럽하고 이탈리아는 그 법을 안 만들고 그거 그냥 증오금지법으로 그냥 충분히 커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막 전 세계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 총리, 총리가 가장 대표적이죠. 프랑스는 완전히 미국의 똥개가 돼버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그 죽기 전에 자기 마누라한테 도무지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 금융 세력들이 이미 이 나라를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정책을 피울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남기고 죽죠.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이미 프랑스는 미국의 완전 똥개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당 총리 마뉴엘 발스, 지금은 총리가 아닙니다만은 부르카 쓰고 차도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막 강력하게 경찰질 시켜가지고 이슬람 여성들 차도르 쓰고 다니면 잡아당겨서 벗기게 하고 머리카락 풀게 하고 그런 폭력을 엄청나게 행사를 했잖아요. 이 프랑스의 공화국의 인권선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민의 모든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종교를 자유를 허용한다 그래놓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종교적인 차별적인 그 옷을 입지 말라. 이거 완전히 개인 생활을 국가가 행정법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공법으로 지금 사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국회에 앉아가지고 키파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그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 동그랗게 소갈머리 없는 거, 소갈머리 감추려고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가 쓰고 있어.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논리가. 프랑스만 그런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주로 앵글로색슨 국가들, 이 논리가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잖아요. 2014년 11월 21일 날, 러시아가 말이에요. 나치 찬양 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증오 금지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가장 먹힐 만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나치 찬양하면 좋겠어요? 제안합니다. 근데 세 나라가 반대합니다. 반대표를 던져요. 캐나다, 우크라이나, 미국. 나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한 번 더 제안했어요. 15년인가 아니면 14년, 15년일 겁니다. 한 번 더 제안했어요. 그때도 캐나다는 싹 빠지고 두 나라가 딱 반대표를 던져요. 정확하게 두 나라만 반대표를 던지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에요. 그럼 나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파시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에이, 러시아 견제하려고 일부러 그냥 회방 놓는 거 아니었나? 아니에요. 세상에 UN 전체와 전 세계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나치 찬양 금지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정치적으로 우리 러시아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줏대 없는 나라들처럼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이런 것처럼 기권을 해버리든가. 근데 강력하게 찬성을 했거든요.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엉망진창의 그 흐름을 갖다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쫄쫄쫄쫄 따라가고 모방하는 한국의 그 정치인들 보면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갖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살자는 거야. 네, 대충 살자는 겁니다. 네.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예, 전 세계 국회의원들 다 엉망진창인 놈들 다 뽑아놓고, 무슨 20살짜리, 무슨 어디서 포르노나 찍던 놈들 데리고 와서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서구가. 예? 한국도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서양이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쭉쭉쭉쭉 따라가잖아요. 일본 사람보다 더 해.
일본 사람들보다 더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욕인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 말이에요. 1911년에 국제연맹에다가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안했어요. 세계에서 최초예요. 인종차별 금지법을 국제기구에 제안한 게. 아이고, 일본 대단하다. 저렇게 인간적인 국민들이 있나. 웃기는 소리죠. 일본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인은 백인에 준하는 인종이니까 일본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인종차별 금지법이라고. 그게. 그리고서는 100년 넘게 일본은 서구 백인들한테 쩔쩔쩔 쫓아다니잖아요. 예?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야. 일본 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에도 그러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형편없는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근데 일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정부는 말이에요. 유엔의 꼭두각시예요. 감사합니다.